오늘도 간단식으로다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어제 47,000달러, 8,00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었으나 결국 그 가격대 위에서 버텨주지는 못하고 약간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6,76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한때 3,300달러 선에서 버텼었으나 지금은 3,20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신났죠. 강력한 상승 파워를 뽐내고 있는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공포에 있었다가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가 극단적 탐욕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극단적 탐욕 단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정말 강력한 불장이었을 때는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꽤 오랫동안 이 심리 상태가 머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이 만약에 그런 강력한 불장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 상승과 함께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 64,000달러를 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불장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어제 48,0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훅 떨궜죠. 오랜만에 바트 심슨, 바트 패턴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에 홀려가지고 한꺼번에 롱에 몰렸었던 사람들은 좀 떨어지면서 청산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그 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당연히 그 배경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빠져주면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만간에 지지 구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조정을 받게 될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쭉 빠진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있는 페라스 Y라는 분석가는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다라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여기서 반등하는지 쭉 빠지는지를 확인 후에 포지션을 다시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결국은 잃어도 내 돈, 따도 내 돈이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에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학원장이 수강생 중에 한 명에게 야야야, 내가 너 2천만원 줄 테니까 꼴튼 일튼 상관없어,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봐 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 학생을 불러다가 야, 너 때문에 돈 잃었잖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학생을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얘가 무슨 힘이 있다고 비트코인 시세를 올리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암담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따도 내 돈, 잃어도 내 돈이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린 후에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였었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주식 3014주 무려 76만 3,000달러치를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서는 추가로 덧붙이기를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거대 기술 선도 기업이 최초로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를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텔 비트코인 매입도 좀 가자.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29,000달러였을 때 나왔었던 분석이기도 했었죠. 자, 플랜 B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사람이 8월 달에 47,000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은 역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맞았구나라고 감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저도 전에 플랜 B의 분석을 토대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기어와가지고 플랜 B 말을 듣냐면서 막 비웃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 양아치 같은 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온라인상에는 시건방이 잔뜩 든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은 나랑 의견이 다르잖아. 그 말인 뜻은 나는 똑똑하고 너는 멍청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깔보는 그런 작자들이 많은데 틀리면 그냥 쏙 숨죠.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그래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아무튼 이 플랜 B의 예측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자, 일단 8월 달에는 47,000달러 이상까지 간다라고 해가지고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9월 달 예측을 보시면은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3,000달러 이상까지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이 되면 역전이 됩니다. 63,000달러 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11월 달에는 98,000달러, 12월 달에는 대망의 10만 달러를 넘어서 13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과연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 지화자 좋다, 얼마나 신날까, 정말 끝내주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보는데, 그래도 희망 회로를 오버해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은근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미국의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작년 4월 달보다도 낮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로 전염병 확산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미국의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뒷 배경에는 바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었던 재난지원금을 다 써버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리세션을 짧게 끝낼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하니까 그 동시에 이 소비 중심의 경제인 미국에서 GDP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리세션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은 미국 경기도 같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왜 갖고 왔느냐. 자, 그러면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돈을 더 풀지 않을까. 경기를 되살린다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고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풀게 되지 않을까.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돈이 풀린 만큼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지켜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주째 계속해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다음 저항선은 49,000에서 5만 달러 선이 될 수 있다. 목표가는 57,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블록 미디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다시 빠르게 48,000달러 선을 일단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 여기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버티면서 57,000 깨고 이전 고점을 깬다. 그러면은 상승장 이어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10만 달러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 EMA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봉 EMA 기준입니다. MA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50일 MA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MA 기준에서도 골든 크로스 조만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자,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비트코인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상승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형 쐐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조정 및 재축적 기간을 좀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다음 한 주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도 신이 납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해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새로운 CFTC 위원장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서는 로스틴 베넘이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스틴 베넘 씨는 과연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인가 아닌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최근에 비트맥스와 CFT 간의 이 합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맥스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가 금융산업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무를 다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고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을 존중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누가 됐든지 CFTC 위원장이 하루빨리 취임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왜냐?
SEC가 계속해서 모든 암호화폐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놓기 위해서 노리고 있거든요. 빨리 견제를 해가지고 주도권을 좀 뺏어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더허브 창업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분당 평균 소각량이 11,000달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소각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소각된 이더리움 물량만 해도 43,375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거래 비용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수수료가 여전히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포토그래퍼 매튜 리머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비탈릭 부테린의 사진을 몇 차례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NFT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침대 위에서 노트북을 꼬라보고 있는 비탈릭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꼬라본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보시면은 굉장히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 비탈릭의 사진을 찍었던 이 사람. 자, 절찬리의 NFT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럽습니다. 비탈릭 사진만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니. 다음으로 해서는 또 멍멍이 코인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프리미어 축구팀 중에 왓포드 FC라고 있습니다. 이 왓포드 FC가 이번 시즌에 도지코인이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폰서십을 누가 대주었느냐? 스포츠 베팅 사이트와 암호화폐 카지노 스테이크닷컴에서 스폰서십을 대주면서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개코인 선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사진은 개코인 사진은 아닙니다만 도지코인 로고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면 이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억만장자 마크 큐번 역시 도지코인을 다시 한번 치켜세우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야기를 도지코인은 교환 매체로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있다. 이 도지코인의 투자할 가치를 점점 높여주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체인, 중국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제대로 된 코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미 그 기술 또한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들은 최근에 중국의 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려동물 사료들의 원산지가 어디냐,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로부터 종종 듣는 것이 중국산 이 사료를 먹이게 되면은 가끔 동물들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애완동물들이. 워낙 먹을 것에 장난을 많이 치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하여금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사고 파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트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장투가 어울린다. 5년 전 몇몇 암호화폐들의 가격은 다음과 같았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526달러, 이더리움 12달러, 라이트코인 4달러, XRP는 0.005달러, 도지코인은 0.00023달러 정도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5년 전에 비해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이라든지 성장하는 속도, 그리고 암호화폐가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되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해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변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눈알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해탈한 사람처럼 적금식으로 암호화폐를 쌓아두고 5년 후에 까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마치 오랜 기간 잘 숙성된 와인을 까는 것과 같은 큰 성취감을 그때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잠깐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밭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봉봉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